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오늘 있었죠. 분기 실적이 20조 사상 최대라고 그렇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일단 이 매출에 대해서 왜 이게 의미 있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가장 큰 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208%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3분기 대비해서도 올해 3분기 실적이 13조 원이었는데 그게 20조 원을 늘었다는 것은 일단 현재 단품 D램의 가격이 엄청 높다는 거. 예, 요것을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끌었다. 통상적으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반도체는 겨울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4분기가 대부분 좋고 1분기까지 엄청 좋습니다. 그래도 2분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이제 1분기 때 실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저도 뭐 기술쟁이긴 하지만은 반도체 쪽 그 주식 그 애널리스트 분들을 보게 되면은 소위 컨센서스 그러니까 뭐 19조에서 20조 왔다 갔다 해서 어떤 분들은 또 넘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단품 D램의 이익 현실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뭐 꺾이거나 이럴 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품 D램 같은 그 메모리 수요의 폭증에 약간 이제 실제 시작이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현실화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챗GPT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AI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그 엔비디아의 GPU가 그렇죠. 아주 뭐 뜨고 근데 또 그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또 우리의 HBM이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밸류체인이 만들어지면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엄청난 반도체 상승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AI 버블 뭐 엔비디아 버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글의 TPU가 나왔고 이러면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다시 반도체.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TPU에도 HBM이 들어간다. 그렇죠. 하여튼 이 HBM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어떤 기술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AI와 관련해서 필수적인 요소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이제 투자자분들 많이 아시기도 하고 요즘 하도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셔서 근데 기술적인 것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템 반도체 항상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PC라고 해서 CPU였죠. 중앙처리 장치 혹은 가벼워지는 게 AP, 모바일 CPU라고 했었을 때 이 친구들은 대부분 시리얼이라고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에서 전송 속도나 대역폭보다는 얘네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 GPU는 뭘 처리하냐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하는 숫자를 일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평면을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평면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이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냐 데이터가 여러분 요새 얘기하는 그 파라미터랑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CPU가 우리가 전송 속도를 뭐 0.6 테라바이트 퍼 세크 숫자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GPU는 지금 B200이죠. 많이 잘 팔고 있는 엔비디아 B200이 8테라바이트 퍼 세컨드. 그러니까 얘네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8테라바이트라고 하는 이 이미지 같은 숫자의 거대한 거를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데 바로 넣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에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인 거고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빠른 게 바로 원래 D램이었던 거죠. 근데 D램 하나가 통상적으로 1테라바이트 퍼 세크 정도를 움직이는 게 맞았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 있으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금 HBM3E 같은 경우가 정확히 1.2테라바이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B200에도 8개 정도의 HBM3E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8이니까 9.6 테라bps. 그러니까 이거 테라bps 너무 어려우시면은 그러니까 GPU가 8이라고 하는 게 기존 CPU보다 10배 이상이 확 늘어난 거죠. 이 정도 늘었으니까 그럼 10배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해지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진 거고 거기에서 그러면 10배 이상의 메모리가 뭘로 돼야 돼? 급한 대로 만든 게 HBM인 거죠. HBM이 지금 HBM3E가 8개 들어가는 이유가 HBM3E의 속도가 1.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뭐 올해 정도 나올 루빈 아시지 않습니까? 루빈이 지금 보통 센터 값으로 이거 딱 2배 정도 잡아요. 뭐 아이오 개수라고 혹시 너무 어려워지니까 근데 보시면 결국엔 GPU가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 많이 했다. 근데 GPU는 가만히 있어 처리만 하는 거지 데이터 다 넘어와야 됩니다. 그게 메모리 반도체 HBM이었던 거고 그것의 니즈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현재 현실인데 그게 GPU나 NPU나 TPU나 똑같습니다. 약간의 설계 방식과 원하는 방식만 다를 뿐 데이터를 고대역이라고 하는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거, 물동량을 넣어야 되는 거 이건 달라질 게 없다. 이거는 변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BM이 필수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이제까지 그 파운드리 쪽을 언급했었잖아요. 메모리 쪽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쨌든 뭐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근데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한 4, 5년 전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 실패로 끝나면서 엄청난 적자 그렇죠. 회사가 되고 삼성전자의 짐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포함한 삼성전자의 미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파운드리를 갖고 있다는 건 지금은 이제 기회인 거고, 뭐 투자자분들께서 작년에 어떤 얘기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분사라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바닥을 찍었던 게 작년 2분기였었죠. 마이너스 2.5조 원 정도의 적자 기록했고, 3분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됐고, 지금은 디테일하게 안 나왔지만 아마도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분기 때도 7%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TSMC는 70%인데.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메모리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위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됐는데, 메모리에 대한 도움은 HBM3 다음부터는 HBM4를 만드는데, HBM4를 만들 때 요새 뭐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4를 만들 때 이제는 맨 아래에 파운드리 다이가 붙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을 삼성은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느냐?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왔다 갔다 많이 하긴 하지만 HBM 메모리 쌓은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로직 다이나 뭐 버다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를 TSMC 가서 해가지고 온다. 뭐 이렇게 아니면 TSMC 다이를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의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 속도를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로직 다이의 생산을 삼성은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게 메모리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 토탈 솔루션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AI 기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로봇이 될 수도 있다 등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어디까지 제품이 갈 줄 모르는데 그거의 변화나 다양성을 삼성이 할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요새 나오고 있고. 네, 오늘 뭐 방송일 기준으로 봤을 때 퀄컴 뭐 네. 이런 수주가 얘기 나왔죠. 그렇죠. 아직 근데 수주 확신은 아닙니다. 그렇죠. 수주가 잘 협상되고 있다 정도. 2나노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보자면은 지금 세 가지 정도의 큰 요인이죠. 첫 번째는 메모리 품귀 현상에 따라서 단품의 어떤 급격한 가격 상승.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연초 연말에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남아있는 거는 HBM4 승인 일정이죠. 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요거 하이닉스는 별 차이가 없으면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에 다시 이제 어떤 뭐 부활 같은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이익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쪽은 말씀드리면은 25년 상반기 때 삼성 핸드폰에서 그 퀄컴에 지불한 돈이 7.8조 원이었었어요. 네. 반기에만. 근데 이게 그러면 거의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절반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삼성 자체의 DX 부문이나 DS 부문 자체는 DS는 매출이 늘죠. 자기가 그렇죠. 수주를 하든지 파운드를 하니까. 근데 DX는 그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예, 이제까지 그 생산 원가 사던 거가.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이 메모리 사업이 이게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게 하죠. 주가도 매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이랬는데 TSMC를 참 부러워했던 게 투자자들이 항상 스테이블 우상향.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50% 항상 항상.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 TSMC와 경쟁 구도를 가질 만한 어떤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이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그럼-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어떻게 뭐 돌아가는 분위기가 예전에 완전히 기대였는데 요즘은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접 뭐 하겠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완전히 반전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천수답이 아니려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하는 겁니다. 수주 비즈니스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기 뭐 수익 낮으면 손해는 좀 보겠지만, 그걸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지금 크게 두 가지 요인. TSMC의 물량이 꽉 차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이 정치적 이유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상태인 거고. 대만의 문제. 그렇죠. 뭐 대만이라고 하는 게 뭐 일단 자기들은 이게 단독 국가로 생각하겠지만 좀 중국의 힘이 너무 센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한 하반기였죠. 그쪽에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뭐 미국 AI 칩의 95%가 대만 생산되는 게 말이 되냐.
예, 대만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근데 그랬을 때 TSMC가 한 전략이 뭐냐면 N-1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은 2나노 팹을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이 짓고 있어요. 짓고 있고 이제 곧 생산이 되는데 TSMC는 3나노를 짓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자기보다 본토보다 한 세대 뒤에 하겠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현재 강자인 TSMC는 철옹성을 쌓는 느낌이고 외려 옛날 삼성처럼 삼성전자는 다 열어놔 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은 삼성의 전략이 나쁘지 않은 게 일단은 당연히 2등이니까 아주 처절한 2등이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것도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느낌이냐 기존에 이 AI 시대 때 독점이었던 말하자면 엔비디아, TSMC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네. 요 세 삼각고리가 전 깨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하려고 하는 TPU, NPU가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가 이제 HBM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삼성전자 확 올라오고 있어요. 파운드리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체도 독점을 깨려고 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겠다. 그게 정치적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다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이거 아무나 다 하니까 소위 신뢰가 없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신뢰가 나발이고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테슬라가 삼성에 수주 주면서 자기가 팹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다 엉켜져 있어요. 삼성전자 DX 부문이 나중에 로봇을 할 수도 당연히 있죠, 요즘에. 그렇죠. 다 엉켜져 있습니다. 자기의 잘하는 것도 있으면서 그때그때마다 합종 연행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개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TSMC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라 네네. 함께 고민하면서 네. 근데 사실 에이지 반도체 막 붐이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기대감이 커지고 이게 다 일련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대표님 정확히 말씀하신 AI직 반도체를 만들면 결국 협력이 많이 돼야 되는 건데 말하자면은 엔비디아는 내 거 다 지켜야 돼가 된 거죠. 근데 그것도 그동안 유리하고 여전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제 AI직 반도체는 뭐 좀 테슬라도 우리 거 해줘. 메타도 우리 거 해줘. 구글도 우리 거 해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메모리도 중요하기도 하고 시드반도 더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엔비디아만큼 대량은 아니겠죠. 그럼 당연스럽게 대량 수주를 중심으로 한 TSMC도 있겠지만 삼성하고 비즈니스 열릴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외려 그래서 엔비디아 취한 전략이 뭐냐? 엔비디아가 원래 자기 GPU끼리만 연결했었거든요. 엔비디아 크게 그릴 때. 근데 이제 뭐 추론 나온다. 그래서 GPU랑 TPU랑 통신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이제는. 자기로서는 포섭하겠다는 느낌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메모리가 굉장히 비싸지니까 외려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업 중에서 8나노짜리를 해가지고 그 옛날에 GPU를 만들어서 그걸 또 만드는 게 있을 정도로 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막 이것저것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전자의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는 느낌이 그 삼성전자 전영현 CEO도 그랬죠. 삼성전자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퀄컴 수주라고 하는 게 그게 딱 수주 딱 됐다 해가지고 만약에 2나노라고 치냐면요 1년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아, 그것이 매출로 인식이 되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AI6라는 칩이 그것도 테일러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질 때 그게 1순위일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퀄컴일 거고 근데 퀄컴이 삼성전자 다 준 거 아닙니다. 지금 TSMC랑 안 병행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확 매출이 늘어날 거다 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것도 좋은 거지만 가장 좋은 거는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S26이 얼마큼 들어가냐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전략을 잘 가져가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쨌든 엑시노스라고 하는 반도체 칩이 퀄컴보다 성능이 솔직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멀티코어 이런 거 복잡한 거 아주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선택을 줄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한번 큰 실수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그 발열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오에스 사태여가지고 뭐 숨기고 이랬던 문제. 그 상황을 깨려고 치면 결국에 B2C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시장은 고객 만족에 확 오리엔트 돼야 돼요.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애플을 이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형태로 간다면 기회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S26 올해 나오는 제품에 기본적으로 엑시노스가 탑재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단기간에 이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네, 그거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전에도 나오면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인가요? 그거는 고사양 폰에다가 집어넣고 이 일반 폰에는 저사양 폰에 이제 엑시노스를 넣어가지고 좀 약간 그랬었는데.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뉴스들 보니까 역시 뭐 엑시노스 대신 그 스냅드래곤을 채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거
불안하다. 작년에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았고 작년 초까지. 네. 근데 이제 대표님 얘기에서 맞는 게 그래서 근데 고객 입장이나 업계 입장에서는 S25 작년 모델이죠. 작년 모델에 퀄컴을 다 든 거는 전 전략이 좋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불신을 씻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거는 폰의 성능에 대한 그렇습니다. 대한- 그래서 뭐 당연스럽게 파운드리 점이 확 떨어지고 막 거의 바닥을 쳤지만 그거를 통해서 고객 중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실력으로서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해졌고 생각보다 엑시노스 2600, 그러니까 S26에 합체될 게 성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정말 그 시대가 만들어준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너무 삼성전자가 이걸 잘 살렸으면 네, 그럼요. 좋겠다는 네. 네,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겠죠. 아유, 그럼요. 저 뭐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 임직원 이름 쳐보면요, 옛날에 똑똑했던 애들이 한 절반 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대생들의. 알겠습니다.